자, 여러분 4번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예요. 자, 우리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에게는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에 대한 매입세 공제도 있었고, 또 의제 매입세,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도 있고요. 그리고 변제 대손세액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우선 과세사업자가 개인이나 또는 면세사업자나 또는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에게 이런 폐자원, 뭐 고철이나 폐지 등과 같은 폐자원을 취득했을 때 이때 취득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죠. 왜냐하면 개인이나 면세사업자나 또는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로부터 폐자원 등을 매입했으니까 이때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았죠.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이 폐자원을 가지고서 뭔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을 해서 뭔가 매출세액을 창출시킨다. 즉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렇게 폐자원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건 우리 환경에도 환경 보전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때 취득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이런 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의 일정률 103분의 3을 곱해서 매입세액으로 간주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폐자원 말고 이제 중고 자동차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거를 공제해 줍니다.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10분의 10만큼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걸 무제한도로 공제를 해줄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매입가액에 대한 한도가 있어요. 요 취득가액에 대한 한도가 있는데 이거는 확정신고 시 이제 한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한도는 어떻게 되냐면 요 폐자원의 과세 표준, 쉽게 말하면 이 폐자원과 관련된 이 과세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과세 매출의 80%를 한도로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폐자원과 관련된 매출액이 1억이다 라고 하면요 8천만 원만 한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폐자원 취득한 폐자원의 취득 금액을 8천만 원만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도는 원가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한도 적용하는 취지는 자, 매입가액에 대해서 80%의 원가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한 공제를 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도는 우리가 확정신고 때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하는 개념이에요. 이 부분은 또 뒤에 실기할 때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요 기본 개념만 익혀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고로 중고차는 한도가 없어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고요. 자, 그러면 요 폐자원과 관련된 매출액의 80%를 이제 최대 구입하는 원가를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계한서로 매입을 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에 80%면 8천인데 이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이런 개인이나 면세사업자나 또는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로부터 매입한 거에 대해서 매입세액 부담을 안 했지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주는 거니까 1억에 80% 곱한 이 금액, 예를 들어서 1억이면 8천이죠. 8천 중에 이렇게 개인이나 면세사업자 등에게 매입한 게 아니라 생계한수로 또 매입한 게 있으면 그거는 빼고요. 그걸 빼고, 그러니까 생계한서 받고 생계한서 안 받고 거 다 포함해가지고 80%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과세표준의 80%는 전체 생계한서 받은 매입도 있을 거고 생계한서 받지 않은 매입도 있을 건데 다 해서 80%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 생계한서 받은 거 있으면 그거는 빼고 그 분은 제외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계한서 받지 않은 이런 영수증이나 계산서 받은 이런 매입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도 내에서 매입세액으로 우리가 공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예정신고나 또는 확정신고 할 때 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이제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활용 폐전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관련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케이스입니다. 폐점 매입세 관련된 회계처리인데, 자, 케이스예요. 제품 제조에 투입될 원재료 1,03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았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입 매출원표에서 매입에 뭐 면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자, 이 제조기업에서 이 폐전 구입한 게 원재료다라고 한다면 차변에 원재료 이렇게 해서 구입했을 때 분개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폐자원과 관련된 거니까,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30만 원에, 자, 우리 중고차는 110분의 10, 폐자원은 103분의 3, 그죠? 그래서 103분의 3 곱하면 3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30만 원만큼은 다 원재료로 분개해놨는데, 이 1,030만 원 중에 30만 원만큼은 우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거니까, 원재료 30만 원 줄여주고, 우리 매입세액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뭐죠? 그렇죠.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의제매입세 설명드릴 때 이전 강의에서 이걸 방법 1 해가지고 방법 2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차변의 원재료 1,000만 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30만 원, 대변의 현금 1,030만 원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분개를 해도 상관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요거는 또 뒤에 가서 프로그램 실기할 때 또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우리 매입세 계산 구조 다시 한번 제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매입세 계산 구조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 공부할 때 요거 기억나세요? 매입세 계산 구조. 자, 우리 매입세 계산 구조는 생계하서 수칩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그죠? 근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했거나 또 의제 매입세액했거나 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거나 또 변제세 손세액은 이거는 이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이제 갚지 못했던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변제하면 요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뭐 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 또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이렇게 있었잖아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이 이전 강의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었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우리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밑으로 다시 내려갈게요. 자,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자,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우선은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잠깐 멈춰 놓고 요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게 시간이 또 걸리면 지루할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영상, 동영상 화면 잠깐 멈춰 놓고 요 그림을 노트에 그려서 한번 수업을 들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재계산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는 건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 겸용사업자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겸용사업자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과세사업도 하고 있고 면세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면세사업도 하고 과세사업도 하고 이렇게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예요. 우리 겸용사업자에 해당하는 겸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자에 해당하는 그런 업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마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마트에 가면 농산물도 팔고 제조식품도 팔잖아요. 그러면 농수산물은 이거 팔면 면세고요. 제조식품은 과세고요. 그래서 이런 마트도 겸용사업자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마트 말고 우리 약국 같은 경우도 겸용사업자예요. 왜 약국이 겸용사업자냐면 뭐 감기약 같은 거 이렇게 약사들이 조제해 주잖아요. 그럼 그거는 면세예요. 그런데 비타민 같은 것도 약국에서 팔거든요. 그런 건 또 과세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국도 겸용사업자입니다. 자, 뭐 이거 말고도 뭐 운수업이다. 뭐 버스랑 택시를 같이 운수업을 한다. 버스는 또 면세고 또
택시는 또 과세고. 그쵸? 예, 이렇게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자들을 겸용사업자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을 미리 그려놨는데요. 자, 만약에 이 겸용사업자가 과세 사업을 위해서 뭔가를 매입을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과세 사업에서는 매출을 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발생을 해요. 그럼 여기 적어볼게요, 제가. 물건을 매출하면 매출세액, 그 매출한 금액에 매출세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근데 여러분, 면세 사업에서는 물건을 매출해도 매출세액이 발생을 해요, 안 해요? 매출세액이 발생을 안 해요. 왜? 면세 물건은 팔아도 부가세가 안 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순해요. 자, 네가 물건을 팔아서 매출세액을 내는 거면 그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해 줄게. 근데 네가 만약에 물건을 팔았는데 세금을 안 내는 거면 나도 너가 물건 살 때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줄 거야. 이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과 관련된 요 매입액이 있으면 이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세금을 안 내니까요. 면세 사업에서는.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또 해줘요. 왜? 세금을 내니까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해줘요. 뭐 복잡한 논리는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엔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건데 면세에도 사용하고 과세에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공통 매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 매입이다. 그럼 이렇게 공통 매입을 할 때 그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통 매입세액인데 이 매입세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이 공통 매입세액 중에 만약에 뭐 100만 원의 공통 매입세액이 있다. 근데 60만 원은 면세에 쓰는 게 확실하고 40만 원은 과세에 쓰는 게 맞다. 그러면 60만 원은 공제 안 받으면 되고 40만 원은 공제 받으면 돼요. 이렇게 실지 기속에 따라 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네가 이거를 면세 사업에 얼마 쓰이고 과세 사업에 얼마 쓰이는지 실지 기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되 근데 너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구분을 하나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분 계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비율 계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비율 계산한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비율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공통매입세액이 100만 원인데, 이렇게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000만 원짜리, 재화를 공급받았는데, 100만 원의 매입세액인데, 이거는 과세와 면세를 같이 쓰는 공통 매입 자산이에요.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세 기간별로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고 6천만 원 매출이 이렇게 났다. 면세 사업에서 4천, 과세 사업에서 6천만 원의 매출이 났다. 그러면 요 4대 6 비율이니까 그죠? 요 100만 원 중에 요 1억 중에 4천만 원은 면세 사업 매출이니까 40%는 공제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예정 신고할 때는 공통매입세 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에 제가 여러분 총과 면이라고 하는 거는 총 매출액 중에 면세 매출액.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총 매출액 중에 면세 매출액 비율만큼. 그러면 총 매출액은 요 그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4천, 6천이니까 1억 분의 면세 매출액은 4천이니까 40%를 불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100만 원에 예를 든 겁니다. 100만 원 공통매입세액인데 자, 여기 1억 분의 4천이니까 40%는 면세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40만 원은 불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정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신고도 해요? 확정 신고도 하잖아요. 맞죠? 그럼 확정 신고를 할 때는 6개월의 매출액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6개월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예정 신고 때 이미 불공제된 거를 정산하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럼 봐봐요.
지금 1기 예정 때는 매출이 4천만 원, 6천만 원 이랬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1기 확정 신고하려고 봤더니 매출액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봐요. 자, 면세 매출액이 6천, 과세 매출액이 4천 이렇게 해서 어, 확정 신고할 때 4, 5, 6월 달에는 면세 매출이 더 늘었네요. 그럼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6개월 동안에 공통 매입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정 신고 때 했던 걸 포함해서 예정 신고 때 했던 걸 포함해서 6개월 동안에 공통 매입세액을 집계해 보는 거예요. 집계해 봤더니 우리 그냥 가정을 요 100만 원 요거 하나밖에 없었대요. 4, 5월 6월 달에도 공통 매입세액 100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공통 매입세액 100만 원 있잖아요. 요 100만 원에다가 요 총 공급가액 중에 면세 공급가액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데 이 비율은 이거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6개월. 그러면 6개월 동안의 총 매출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1기 예정 때 4천, 6천이에요. 1기 확정 신고 때 6천, 4천이라고 가정했죠?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1기 이 기간 6개월 동안은 총 매출액이 얼마예요? 지금 1기 예정 때 1억, 1기 확정 때 1억 그러면 2억이죠. 2억인데 면세가 지금 4천, 6천이니까 면세 매출액이 6개월 동안에 1억이잖아요. 그럼 전체 뭐지? 전체 2억 중에 1억.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50%예요. 맞죠? 그러면 50%로 다시 계산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6개월치로. 그럼 우리가 6개월 동안에 공제받지 말았어야 되는 금액은 50만 원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건 6개월 비율로 한 거니까 6개월 동안에 공제받지 말아야 될 금액은 50만 원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미 확정 신고할 때 얼마를 이미 불공제 당했어요. 40만 원을 이미 불공제 당했으니까 그거는 기불공제세액으로 이렇게 빼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얼마만 불공제 되면 50만 원을 공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원만 이렇게 불공제가 되면 6개월 동안에 50만 원을 불공제 당한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매입세액 이런 걸 안분계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그냥 그 3개월치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3개월치에 대한 요 면세 매출 비율로 해서 불공제하고 확정 신고할 때는 요 예정 신고 때 걸 포함해 가지고 6개월 기준으로 총 공제받지 못할 면세사업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하고 예정 신고 때 이미 불공제된 건 빼고 나머지만 추가로 불공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율 계산하는 거를 안분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급가액이라는 건 이제 매출액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액 비율로 해서 이렇게 비율 계산하되 만약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급가액 비율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서 계산하래요. 매입가액 비율로 하래요. 공급가액 비율이 없으면 그럼 만약에 매입가액 비율도 모르겠으면 예상되는 공급가액 비율로 하래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예상되는 면적 비율로 하래요. 면적 비율로 전체 사업장 중에 이 면세 사업장이 차지하는 이 면적 비율로. 예. 근데 이제 우리 실기 시험 문제로 이게 나오면 공급가액이 다 주어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안분계산 배제라는 건 뭘까요? 배제. 배제라는 건 안분계산, 이 비율 계산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 매입세 공제 받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냐면 총 공급가액 중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 계산했더니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래요. 그럼 면세 비율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다 공제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혹시 이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요. 5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안분계산 배제를 제외한다는 거니까 안분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이 매입세액 자체가 5만 원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공제 받아라 그 얘기예요. 또 신규 사업 개시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통 매입
이 공통 매입한 이 재화를 그 과세기간에 그냥 다시 되팔아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는 그냥 다 매입세 공제 받아라.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요 안문계산 관련해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정신고할 때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하되, 만약에 이 안분계산 비율을 계산을 할 때, 예정신고 때 면적 비율로 계산을 했다면 확정신고 때도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면적 비율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정신고 때 요 총 공급가액 중에 면세공급가액 비율 요 40% 계산한 거를 공급가액이 아니라 면적 비율로 했다면, 그러면 요 확정 신고할 때 요 6개월치 정산할 때도 요 비율을 면적 비율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이제 재계산이라는 게 나와요. 재계산. 자, 재계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요 재계산은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재계산은 이제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겸용사업자가 과세와 면세에 같이 사용할 공통 매입을 했는데, 이게 뭐 상품이나 원재료라면 그냥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소모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통 매입한 재화가 기기장치나 또는 뭐 비품이나 또는 뭐 건물이나 이런 것처럼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 이 겸용사업자가 기계를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한번 해봐요. 이때 이 과세와 면세에 같이 사용할 뭐 기기장치를 샀다 이렇게 하면, 기기장치는 여러분 1년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5년, 길게는 더 오래 기기장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치에 대해서 이렇게 안본 계산을 했는데, 그 다음 과세 기간에 또 사용을 계속할 거고, 즉 6개월이 지나도 이게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감가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근데 이 면세 비율이라는 건, 이 매출 비율이라는 건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은 6개월 동안에 50%였지만 다음 과세 기간에는 이게 70%가 면세 비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면세 비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공통 매입한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이 된다면, 나중에 우선은 이렇게 안분 계산하고,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말고 확정 신고할 때 감가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계산을 하는 게 논리상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계산이에요. 그래서 재계산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요 공통 매입 세액 중에 여러분 밑줄 어떤 자산, 감가상각 자산이 있다면 이거는 차후에 예정 신고는 안 하고 확정 신고 때 다시 한번 이 비율 계산을 해서 다시 한번 정산을 또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미상각된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럼 어떻게 재계산을 하냐면, 그 당초에 해당 공통 매입세액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공통 매입세액을 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율만큼, 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율만큼 이렇게 계산을 해보래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은데, 여러분, 자, 이 식이 보니까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기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체감률은 감가상각률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할 때. 감가상각률. 그럼 대체 이게 어떤 의미의 식이냐라고 봤을 때, 자, 참고로 여러분이 체감률, 감가상각률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감가상각은, 우리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 경과기간수라는 거는 6개월이 몇 번 경과됐냐.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상각된 금액을 계산하자. 근데 1 마이너스 한 거는 뭐냐면, 전체에서 상각된 거를 빼면 이건 미상각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비율은 미상각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할 때. 이거 어디 책에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이렇게 미상각된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여러분 이 감가율이라는 거는
우리 회계상의 감가상각률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의.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이 6개월에 한 번씩 감가상각한 걸로 보는 건데, 이 6개월이 한 번 지났을 때 감가상각 비율이 건물하고 구축물은 5%로 봐요. 이건 회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사항입니다. 우리 건축물은 6개월에 몇 퍼센트 상각되는 걸로 본다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5%. 그럼 이런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6개월에 25%가 상각되는 걸로 봐요. 알겠죠?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 경과기간 수는 6개월 기준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자, 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6개월을 이제 셀 때, 6개월을 세는데, 6개월을 따질 때, 자, 이게 1기, 2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이해되죠? 자, 이게 1월 1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뭐 기기장치 이런 감가상각 자산을 만약에 뭐 3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그럼 6개월이 몇 번 지났는지 이걸 세가지고 6개월 지난 것만큼 여기다 감가율을 곱해서 상각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상각된 걸 빼면 남아있는 비율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3월 1일 날 취득했으면 6개월을 세려면 3월 1일부터 여기 언제 6개월이면은 6이니까 뭐 8월 말 이렇게 해서 세야 되잖아요. 그럼 6개월 이 계산하는 게 경과기간수 6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계산의 편의상 과세기간 개시일, 1기의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이잖아요. 그럼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3월 1일 날 실제 이 기계를 샀지만 그냥 1월 1일 날 산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6개월을 세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해할 때 6개월을 세는 방법은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지금 신고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 만약에 내가 이게 지금 X1년도고 여기 X2년도인데 X2년도 1기 때 내가 지금 요 재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X2년도 1기 때 지금 내가 재계산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1년도 3월 1일 날 기계를 취득했고 내가 X2년도 1기 때 지금 이 기계에 대해서 재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이 취득한 기간이 3월 1일이라 하더라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봐서 이 취득한 기간은 포함을 하고 지금 신고하는 기간이 X2년도 1기잖아요. 이 기간은 포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6개월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났다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 KLF 프로그램에서는 취득월을 입력하면 이걸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 기간 계산하는 방법은. 그래서 여기 보면 경과기간수는 6개월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간 중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3월 1일 날 취득했다 하더라도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취득한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그 취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1월 1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지금 신고하려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니까 우선은 이렇게 한번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요 감가율을 나타내는 요 체감률, 건축물은 5%인데 건축물이 아닌 나머지는 6개월에 25%가 상각되는 걸로 봐요. 나머지는 6개월에 25% 상각되는 걸로 봐요. 자,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내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건물을 하나 샀어요. 내가 X1년도 여기 그림으로 할게요. X1년도 1기 3월 1일 날 건물을 샀어요, 내가. 건물을 뭐 1억짜리를 샀다 해봐요. 그냥 가정을. 그러면 1억에 10%이 상가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1억에 10%인 1,000만 원이 공통 매입세액이에요. 이 건물은 과세와 면세에 같이 쓰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1,000만 원이 공통 매입세액이니까. 그죠? 그러면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예정 신고할 때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요 1, 2, 3월 달에
면세 비율만큼 해서 이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해서 신고하고, 1기니까는 4, 5, 6월 달 1기 확정 신고할 때는 또 그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산해서 추가로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 2기 때 이게 지금 건물이면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연도 2기 때 이 건물이 계속 있으니까 이 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이 1,000만 원을 계산을 할 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재계산하려고 봤더니, 자, X1년도 1기 때 6개월 동안의 면세 비율이 50%였는데 X1년도 2기 때 면세 비율이 51%밖에 안 돼요. 면세 비율이 1%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재계산을 할까? 이 면세 비율의 증감폭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기준점을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감 변화했을 때만, 그때만 재계산을 해라,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자, 몇 퍼센트 이상 증감 변화 시만 5% 이상 증감 변화 시만 재계산을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때 50%였는데 만약에 이때 51%야. 그럼 재계산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써볼게요. 이때 이때 50%였는데, 자, 이때 50%였는데 면세 비율이 이때 51%예요. 그럼 이때는 재계산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이때 X1년도 2기 때는 재계산을 안 했어요. 근데 X2년도 2기 때 X1년도 2기 때는 안 했죠. X2년도 1기 때 면세 비율이 57%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51%랑 57%를 비교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50%랑 57%를 비교해야 돼요? 그렇죠. 50%랑 57%를 비교해야죠. 왜? X1년도 1기 때는 이게 안 했으니까요. 계속 재계산을. 이해돼요? 이렇게 5% 이상이 아니어서 이때 재계산 안 했으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재계산한 건 X1년도 1기니까. 그러면 50%였는데 57%가 됐으니까 5%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이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잘 들어봐요. 그럼 이때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례에서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건물이 1억짜리라고 했으니까 공통매입세액은 1,000만 원인 거 맞죠, 여러분? 1,000만 원 요걸 갖고서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 X2년도 지금 1기입니다. 맞죠? 자, 그럼 건물 구축물은 6개월에 몇 퍼센트 상각이라고 했어요? 5% 맞죠? 5%예요. 경과기간수는 X1년도 3월 1일 날 이 건물을 샀거든요. 그러면 3월 1일부터 6개월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과세기간 개시일, 그 취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이니까 그렇죠. 1월 1일 날. 그러면 자, X1년도 1기, X1년도 2기. 그러면 X2년도 1기는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기억할 때 취득한 과세기간 1기는 포함하고 신고하는 과세기간 X2년도에 1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6개월이 몇 번 지난 거예요, 여러분? 6개월이 지금 2번 지난 거죠. 그죠? X1년도 1기, X1년도 1기, X1년도 2기. 자, 신고하는 과세기간 X2년도 1기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경과된 6개월 기간은 2번 6개월이 경과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 지금 6개월의 건축물은 5%가 상각되는데 6개월이 2번 지났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이 10%가 된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상각돼서 소멸된 거를 다시 계산하자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되지 않고 남은 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0%가 상각돼서 없어졌으니까 1에서 10% 빼면 90%가 아직은 상각되지 않고 남은 거잖아요. 근데 남았는데, 자, 이때 면세 비율이 50%였는데 지금 X2년도 1기 확정신고 때 면세 비율이 57%니까
면세 비율이 7%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1,000만 원에 요게 지금 90%잖아요, 지금. 그러면 1,000만 원에 90%면 지금 900만 원이 지금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건데 면세 비율이 당초 했을 때보다 지금 했을 때랑 7%가 이렇게 늘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 여러분? 900만 원에 1,000만 원에 90%면은 9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7% 이렇게 하게 되면 63만 원이 지금 플러스가 나왔죠. 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 면세 비율이 더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 매입세액을 추가로 불공제에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 증감된 면세 비율이 이때 여러분 57%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7%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40 예를 들어서 뭐 42%였어. 여러분. 그러면 증감된 면세 비율은 마이너스 8%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50%였는데 42%였으니까 마이너스 8%다. 그럼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900만 원에 곱하기 8% 하면 마이너스 72만 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의미하는 거는 면세 비율이 줄었으니까 과세 비율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과세 사업에 더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받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제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재계산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은.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입세 계산 구조를 이전 강의부터 쭉 보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의제 매입세액도 이전 강의에서 봤고, 지금 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보면서 어떤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관련해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면 전액 다 불공제인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 요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중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걸 공제 안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흐트러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중에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만큼은 공제를 안 해주는데 예정신고 때는 요 공급가액 비율로 했을 때 3개월치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하고 확정신고 때는 6개월의 매출이 확정되니까 6개월 기준으로 다시 이걸 계산해서 요 이미 불공제된 걸 빼서 정산을 다시 하는 거고 만약에 이 공통 매입한 게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이 되면 이게 6개월 지나도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 이 감가상각 비율의 6개월 지난 경과수를 곱해가지고 삼각된 비율을 구해서 1 마이너스 이 삼각 비율을 빼게 되면 이 미삼각된 비율이 되니까 이 미삼각된 공통 매입세액은 당초에 이 면세 공급가의 비율보다 지금 신고하는 확정신고 때의 면세 비율이 5% 이상 격차가 생겼다 그러면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계산을 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면세 비율이 이렇게 플러스로 더 늘어나면 이것만큼 추가로 불공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공제를 더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써놨구나 내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암분 계산이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정리하고 뒤에 가면 또 이제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이제 또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그리고 공통 매입세 암분 계산하는 내용을 한번 공부해 봤어요. 이런 재계산이나.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